78년도에 가우디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의 길은 노동자들의 친구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우디 아버지가 이미 몰락해가고 있는 장인, 뭔가를 두드려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공장 생산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망해가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가우디 1928 마저 읽어볼게요. 파리 만국박람회 가우디가 두 개의 프로젝트로 참여한 셈이죠. 하나는 노동자 협동조합. 당시로서 보면 에우세비 구엘 같은 사람과 정반대쪽에 있는, 왜냐면 에우세비 구엘은 마포르베이라고 하는 직물 공장의 소유자거든요. 그런데 이 마따로 노동자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이 직물 자본가들,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직물 산업의 자본가들을 반대해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여기 그 내용을 한번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당시 카탈루냐에는 증기기관이 도입되었고, 증기기관의 도입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증기기관이 도입되기 전에는 공장을 어떻게 돌렸겠어요? 동물의 힘, 그리고 사람의 힘 같은 것, 투력기관 같은 걸로는 공장, 대규모 공장을 돌리기가 어렵죠. 증기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든 필요한 곳에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아니더라도요. 사람들이 많이 살만한 곳에서도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산업혁명이죠. 그야말로 혁명. 여튼 당시 카탈루냐의 증기기관이 도입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공장들이 세워졌다.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 연합이 태어난 거예요. 1840년 처음으로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이들의 저항을 돕기 위한 협회, 오늘날 말하는 노조 같은 것이 설립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발생해요. 노동자들이 모아둔 자금의 일부가 오히려 그들의 노동력 없이 상품을 생산하는 자동 직조기와 원재료 구입에 사용되자 그들은 자본가들과 동일한 자본이라는 무기를 갖고자 했고, 자본가들이 이 노동자들을 통해서 얻게 된 자본을 오히려 노동이 필요 없는, 우리 스페인에서는 이걸 El conflicto de autoactinas, 그러니까 아우토악티나스의 충돌,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우토악티나스가 뭐냐면 스페인 말이 아니라 영어식을 스페인어로 읽는 거예요. 오토죠, 오토. 그리고 액팅, 이거 액트하는 거. 그러니까 자동 직조기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는 활동 기계. 자동 직조기죠. 당시 바르셀로나의 핵심적인 산업은 직물 산업이니까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기네들이 애써서 돈을 벌어왔더니 그 산업 자본가들은 그 자본을 노동자들이 필요 없는, 점점 덜 필요하게 하는 아우토악티나스라고 하는 자동 직조기 도입해 가져오니까 이 노동자들은 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노동자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도 자본가들이랑 똑같은 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노동자협동조합입니다. 노동자협동조합이라는 건 그러니까 산업자본가들의 공장이 아니고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왼쪽에 치우쳐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펀드를 만들어서 공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실은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이 그렇게 대중교통이 좋지 않을 때니까요. 공장과 노동자들의 주거의 관계라는 것에 큰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어제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마따로의 노동자 협동조합 일반 계획안 뿐만 아니라 가우디는 이후에 구엘의 공장단지, 우리가 콜로니아 구엘이라고 하는 공장단지가 있죠. 이 공장단지 프로젝트도 어떻게 이 노동자들을 용광로처럼 끌고 있는 이 산업자본과 노동자 계급
그 충돌을 피해서 생존할 수 있을까? 양쪽 모두 이상적인 도시계획 아니에요? 하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고, 한쪽은 도심의 슬럼화된 노동자 집단 주거지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 아름답고 굉장히 쾌적한 노동자 주거지를 제공하되 그 안에는 기독교 정신으로 똘똘 뭉친 하나의 새로운 커뮤니티, 새로운 하나의 유토피아를 만든 셈이거든요. 그래서 콜로니아 고엘, 예전에 콜로니아 고엘 제가 어떤 한국에 번역된 가우디 책을 봤는데 콜로니아 고엘을 구엘 성지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이거 완벽한 오류입니다. 빨라우 고엘을 구엘 궁전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완벽한 오역이에요. 왜냐하면 빨라우라는 건 카탈루냐 지역에서 귀족들 혹은 부자들이 사는 저택을 말하는 거거든요. 당시 빨라우 고엘이 지어질 당시, 구엘 저택이 지어질 당시 에우세비 고엘 그리고 구엘 가문은 귀족 아니었어요. 그냥 부자였죠. 부자, 산업자본가. 그렇기 때문에 궁전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위대한, 전자는 무슨 대웅전 이런 데 붙이는 아주 큰 개념의 단어잖아요. 그런 개념의 단어를 붙일 만한 게 전혀 못 됩니다. 그리고 콜로니아는, 여기서 콜로니아 구엘 공장단지의 콜로니아는 실은 독일에서 당시 18세기, 9세기에 유행했었던 그쪽의 발명품인 전원형 공장식 전원형 공장단지를 콜로니아라고 부르는 거. 콜로니. 우리가 말하는 식민지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기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떨어져서 딱 여기 아예 콜로니 식민지를 개척하듯이 자연 한가운데다 공장 도시 같은 걸 만드는 그런 형식을 콜로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콜로니아 구엘은 말 그대로 구엘의 공장단지인 셈입니다. 이야기를 맺자면 가우디가 이 협동조합의 벽에다가 경구를 새긴다고 이렇게 글자를 해놓은 거 보면 좌편향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 형제애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동지여 서로 연대하고 선을 행하라. 지식인이 되고자 하는가 선한 사람이 되어라. 사랑을 위해 인류를 이끌자. 마음에 보상하며 영원하라. 그것이 인생이다. 뭐 이런 경구들이 있었고, 때로는 우리들의 많은 성취라는 것들은 거짓된 가르침의 증거다 와 같이 공격적인 성향을 숨김없이 드러낸 경구들도 벽에 이렇게 명문으로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계획이 된 것이죠. 78년도에 가우디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의 길은 노동자들의 친구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우디 아버지가 이미 몰락해가고 있는 장인, 뭔가를 두드려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공장 생산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망해가고 있었죠. 이 대량 생산, 공장 생산으로 대변되는 그 주류의 반대편에 있는 노동자 계급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에요. 마따로 협동조합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동시에 78년도 이 박람회에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제출한 것은 마따로 협동조합이라 한다면 자기가 일로 받아서 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테바 꼬메야의 장갑 모자 가게의 전시대인데 에우세비 구엘, 그러니까 스페인을 가장 대표하는 부르주아 중에 한 명이죠. 실제로 스페인의 제일 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에우세비 구엘이 가우디가 만든 그 장갑 진열대를 보고 가우디를 착 데려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가우디가 선택할 수 있었던 굉장히 두 개의 다른 길. 그래서 가우디가 고엘이라는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대중예술과는 동떨어진 부자들의 집을 짓는 건축가로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가우디 같은 조형감,
그리고 미적인 풍성함을 갖고 있는 건축가가 대중예술 쪽으로 갔었다면 어떤 작업을 했을지 저는 늘 궁금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따로 노동자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보면 장식이 전혀 없는 건축인데도 굉장히 모던한 근대적인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재미있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키트윈스의 이병기입니다. 스페인에서 10년 정도 건축을 공부했고요. 지금까지는 한국에 한 명밖에 없는 직업적인 가우디 연구자입니다. 스페인 건축과 가우디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여기서 더 진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요 밑에 있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마르사가 선생 같이 구독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